6월 1일 호국보훈의 달 첫날입니다. 오늘 의병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기념일.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 모시고 이 호국 보훈의 문제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덕분에. 우리 시청자들 자유우파 국민들께 총선 지고 나서 조금 좀 기운도 빠지고 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성부의 세계에서는 성도 있고 패도 있는 법인데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명예롭게 좌절해야 돼요. 지는데도 명예롭게 져야 되거든. 근데 지난번에 총선의 경우는 성부의 본질이 상당히 왜곡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도 뭐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깊이 성찰해 보면은 제 말에 동의해 주실 분도 들어있을 법합니다만은 좀 더 명예롭게 싸워야 되는데 네. 너무 왜곡되고 뒤통수 치고 좀 깨끗한 선거가 되지 못한 그런 흠집이 뚜렷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선거라는 소리가 목청이 그렇게 드높은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먼 훗날 역사에 맡긴다는 것은 그건 너무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뜨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열성적인 가슴을 활짝 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예. 예, 오늘 6월 1일 그 의병의 날이기도 하고 호국보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우리 회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충일의 그 현자는 드러낼 현이거든. 네. 드러낼 현을 앞세우는 까닭은 국민적인 충절을 바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거는 법정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흔히 일부에서는 국경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국경일이 아닙니다. 네. 결애와 나라 사랑의 마음의 뿌리를 새삼스럽게 다지는 엄숙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오늘 방송에 출연하려고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네.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온가 하니 내일 모레면 현충일 노는 날 아니냐. 빨간 날. 노는 날. 예, 빨간 날. 예. 그날 우리 한판 벌리자. 한판 벌리자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그렇게. 노름하자는 얘기인지 한판 네. 벌리자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나는 거기서 상당히 그 마음의 좌절을 느꼈어요. 50대 후반이면 우리 주류 사회의 한 기퉁이를 담보하는 참 치열한 생각을 가져야 될 연배 친구들이 현충일을 노는 일로 착각하고 있다는 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충일은 결애와 나라 사랑의 마음의 뿌리를 새삼스럽게 뜨겁게 달구는 그러한 엄숙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네. 현충일의 참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은 우리 그 5천년 역사로 이제 시야를 넓히면 너무 넓으니까요. 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호국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웅? 예. 그래서 영웅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를 개인적인 명예나 어떤 그 행복 추구 그 차원을 뛰어넘는 네.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진 것이 영웅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현충원에 묻혀 있는 무명 용사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바로 영웅을 향한 우리의 마음씨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명 용사들. 예,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무명 용사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우리 산야에
그 6.25 전쟁 막바지에 너무 치열한 백병전들이 있었고 6.25 전쟁 그 전투지 산하에 지금도 10만 넘는 용사들이 아직 그 6월도 수습되지 않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 이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이 순수에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소규모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병사들의 유골을 네, 찾는데 몇십 년이 걸려도 끝내 찾아낸다는 그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이 영웅에 대한 국민적인 존경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라서 네, 나는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6.25 전쟁 때 아직도 북한 땅에 묻혀있는 유골이 숱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남북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그 유골 발굴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뜨거운 집념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어야지 그걸로 끝장을 낸다. 네. 끝이다. 이런 생각은 매우 비겁하지 않나. 또 호국 영연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호국 보훈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또 좀 실질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보훈처였던 것을 보훈부로 이제 승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 보훈부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1961년 군사혁명 이후에 네, 8월에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발족이 됐죠. 네, 그러다가 차츰 군사가 떨어져 나가고 원호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보훈처 또 차관급으로 했다가 처장을 또 장관급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방부 소관의 보훈 업무를 완벽하게 국가보훈처로 되돌리면서 부로 성격한 것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격상의 의미를 나는 뜨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한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호국 보훈의 그 범위도 이제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그렇습니다. 분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근대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범위가 좀 넓혀지고 또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20대 국회 마지막 날 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 중에 보면 민주화 유공자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세계 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회장님은 그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의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 그 폭넓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국가 유공자 아닙니까? 네, 그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존경심이 우러러 표현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강행에 의해서 합의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강행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깊이 성찰해야 될 것이고 네, 말하자면 인해 전술로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은 국민적인 존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모처럼 국가보훈부가 성격이 됐기 때문에 5.18 유공자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네. 폭넓게 수용을 해서 모든 업무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게 분화가 되면은 네. 말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5.16 유공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5.18. 지금 5.18 예. 그러면 지금 고 박사는 그 얼굴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잘 이름들을 못합니다. 모르죠. 네. 저도 모릅니다. 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감추어진 유공자를 우리가 존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공자를 왜 감춥니까? 그러니까 예.
자랑스러운 얼굴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사인데 네.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음. 숫자가 몇 명인지 어떤 얼굴인지 이런 것이 세계 경제 10위권 문명 대국을 자처하는 이 나라의 현주소 가운데 한 귀퉁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나는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 5.18 유공자 또 이번에 강행 처리된 그 거부권 행사에서 재심에 붙여졌습니다마는 그 민주 유공자까지도 같이 네. 폭넓게 수용을 해서 국가보훈처로 넘어가서 네. 거기서 일원화된 사무가 집행이 돼야 그것이 효과적일 뿐더러 국민들이 바라보는 안목도 맑고 깨끗해질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5.18의 경우는 광주시청이 독과점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광주시가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죠. 나는 존경을 하고 싶어요. 정말 존경을 하고 싶은데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흔히 들리는 말로 가짜 유공자들이 그렇게 난무한다는 섞여 있다. 것은 예. 그거 유공자 욕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시정돼야지요. 이번 기회에 네. 아주 폭넓게 수용되고 재정리가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모신 김에 짧게 그 한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문재인의 그 회고록인가 뭐 좀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 제목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은 네. 즉흥적으로 예. 변방에서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변방이라고 뒤집어 생각을 아하. 해봤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하나의 역사를 보면은 변방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스스로 유배 같은지. 스스로. 예. 그리고 또 회고록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쏟아내는 진실한 언어가 감동을 주는 법인데 네. 자기 변명도 아니라 일방적인 얘기를 털어놓는 것은 회고록의 본질을 훼손하는 까닭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김정은이에 대한 예. 평가 그거를 볼 때 이 양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면 세계는 어떤 집착증이라고 그럴까 내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떤 병적인 집착증 현상이 아닌가 싶은 것이 아주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요. 네. 예법을 아는 사람이고 남쪽을 향해서는 적대의식이 없다는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실망이 큽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잊혀지기를 바랬던 양반인데 잠시도 잊혀지면은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회고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면은 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비서관을 통해 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차관. 예. 지금은 현재는 예. 차관인데 네. 과거에 예.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비서관으로 거느리고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속된 표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이런 분위기가 물씬한다는 것은 예. 전직 대통령 저는 참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국민의힘 워크숍이 있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고 그 분위기가 한 몸이 되자 대통령과 여당이. 근데 제가 아까 좀 열을 올리면서 정로인이 침했습니다만은 이걸 보도하는 언론이 이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집단처럼 매도한 데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108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총 투표 수를 보면은 큰 차이 없어요. 예. 여야 간에. 예.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투혼의 열기가 성부를 좌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은 도대체 그 양반들의 그 정신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살림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알뜰히해서 키워나가는 마음씨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주어진 108명이라는 숫자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비윤, 반모, 친윤 예. 이런 단어가 낱말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같이 움직이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길목에서는 많은 토론이 있을 법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마치 적대적 구도처럼 이렇게 돼 나간다는 것은 네. 자기 패배를 강요하는 길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보다 진솔하게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자주 만나고 소통을 부드럽게 하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혼을 달구는데 한 몫을 다해야 된다. 네. 그것이 국민의힘이 당면한 극복해야 될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자유파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나는 박정희 시대에 공밥을 먹지 않고 나름대로 걸어온 그런 발자취를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의 정신을 오늘 되살리고 싶은데 일부에서는 독재자다라는 말이 아직도 있고, 그 독재자라는 외침에 대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짧은, 굵직하면서도 짧은 언어 속에 후세 사과의 몫으로 돌리는, 그리고 자기의 사생관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대적인 정신이 오늘 되살아났으면은 또 국민들도 그런 시각에서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네. 정규군이 못할 때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의병. 예.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나라 구하기 위한 현대판 근데 의병. 요즘 말이죠. 예. 그 민주당 쪽에 그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상임 고문이죠. 그냥 말이 겁도 없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촛불혁명의 시즌 2를 외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란 선동 아닙니까? 그리고 주어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성립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아직도 남았다는 그런 길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3년도 원색적인 길다. 예. 언어를 거침없이 동원하는 세태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난동을 일으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난동에 대해서는 제어할 헌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그게 비상대권입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또 한 번 큰 소용돌이 속에 묻힌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거든요. 절대 그러한 일은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영향력이 있는 정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언어 사용에 조심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나쁜 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말은 쏟아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아주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 따끔한 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말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씨는 3년 수준을 겪은 다병가고 또 나름대로 멱살잡이를 통해서 정론 일갈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현실에 놓여 있는 처지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7일 날 이화영 전 경기도 네.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명운을 그은 하나의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앞두고 국민적인 합의를 깨는 그런 언행은 좀 조심해 줬으면 하는 것이 그 양반에 대한 저의 바람이고 네. 국민의힘 쪽에 보면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산발적이에요. 집중력이 부실해. 집중력을 모아가지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매섭게 따지고 자기 성찰을 두껍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자세 변화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회장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이었습니다.